이번 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이태희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이번 주 주요 일정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민주당 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레이스가 이번 주 본격 시작합니다. 네. 모레 수요일 전당대회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고 목요일부터는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이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 친명계와 친청계 간 신경전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또 이번 주 행정안전부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수청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모레 광주를 찾아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석합니다. 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전에 중진 의원 간담회에 이어 오늘 오후에는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데요. 최근 불거진 안규백 장관 탄핵 소추 추진 여부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는 17일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원구성 협상 마감 시한입니다. 그런 만큼 의원총회에선 이 원구성 관련 대응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탈영 의혹을 받고 있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야당이 실제로 탄핵 소추까지 밀어붙인다면 정치권 공방이 한층 거세질 것 같은데 이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거든요. 이번에 안 장관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과거 안규백 장관이 방위 복무 시절에 무단으로 군무를 이탈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진 건 지난 6일이죠.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의 국회 기자회견 이후입니다. 네. 이후 일주일 동안 국민의힘이 파상 공세를 퍼부으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이나 공식 회의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공세에 굳이 맞대응을 해서 이슈를 더 키우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하지만 다른 국무위원들을 방어할 때와 비교하면 다소 온도차가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성숙 국무총리에 대한 부동산 의혹이 제기됐을 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며 수차례 비판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명쾌하게 방어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여권 지지층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지층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등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이번 탈영 의혹이 상당히 그럴듯해 보인다거나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이 어느 정도 드러났는데도 임명이 된 건 충격적이란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네. 반면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에선 안 장관 해임이 필요하다는 글을 썼던 지지자가 거센 항의를 받은 뒤에 사과문을 올리고 글을 삭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군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죠. 만약 청와대가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을 알고도 임명한 사실이 드러나면 정치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이 여권이 침묵을 택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병역 문제는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만큼 야권도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 같은데 실제로 탄핵이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안규백 장관 탄핵 청원은 벌써 3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3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반발까지 겹치면서 여론이 악화한 만큼 국민의힘은 이 여론의 흐름을 놓치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국민과 국회를 철저히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만약 의혹 해소도 잦은 사태도 없다면 국회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에 따라 즉각 탄핵 소추에 나설 것입니다. 야권은 다음 개각 때는 안 장관 사퇴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그때까지 공세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인데 다만 탄핵은 최후의 카드로 남겨둬야 한다는 당내 신중론도 있습니다. 네,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일정까지 겹치면서 이 정부 이슈에도 더욱 신중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내부적으로 좀 혼란스러워 보이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제 민주당이 전당대회 룰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 내렸다고요? 네, 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저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후보 간 유불리가 갈리는 이 선호투표제 도입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 선호투표제는요, 지지 후보를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정한 뒤에 만약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최하위 득표를 받은 후보자의 2순위 득표를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의원의 연대 구도가 형성될 수 있는 만큼 정청래 전 대표 측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다만 7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4명이 친청계인 만큼 친청계 최고위원 일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현재로선 표결에 붙여질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각각 6분 정도 정견을 발표하는 자리도 가졌는데 신경전도 치열했습니다. 특히 정청래 전 대표는 김민석 전 총리 면전에서 과거 이력을 꼬집었습니다. 선거 때 탈당하고 남의 당 후보를 돕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 그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입니다. 저는 자기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네, 야권 상황도 살펴볼까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지금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거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네, 안철수 의원은 어제 한동훈 의원 복당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한 의원은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 두 사람의 설전은요, 안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먼저 당사로 모이라고 한 사람이 한동훈 당시 대표였다는 법정 증언을 거론하면서 시작됐는데요. 발언의 진위를 떠나서 당내 장동혁 지도부 사퇴 요구가 이어지는 만큼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당대회에서 중도 외연 확장 적임자로 평가받으려면 가장 비슷한 행보를 보여온 한동훈 의원을 견제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네, 여당도 야당도 갈등 전선이 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